안녕하십니까. 고수의 국어 강사 안종민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수특문학 56쪽, 57쪽에 나와있는 고전시가 6번 김진형의 북천가 해설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작가를 보고 제목을 보고 여러분 필기 준비 좀 하시고요. 자, 김진형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작가 제목 보기 그리고 작품 이렇게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이분은 1801년생입니다. 조선 후기죠. 그때가 순조 때였습니다. 순종 아니고 순조 때였고, 그리고 돌아가신 해는 1865년. 그러니까 환갑 좀 지나시고 돌아가셨네요. 고종 때 그때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조선의 임금이 태정, 대세, 문단세, 예성, 연중, 임명선, 광인, 요현, 숙경영, 그리고 마지막에 정순, 헌, 절, 고, 순, 이니까 이분은 이제 순조 때 태어나셔서 고종 때 돌아가시는 거니까 요렇게 걸쳐서 사셨는데요. 이분이 한마디로 말하면 조선 후기에 문신이세요. 이제 문신, 본문에도 나오는데 문관이라고 해요. 예전에 과거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었죠. 하나는 문과가 있었고 하나는 무과가 있었죠. 무과는 이순신처럼 장군이 되는 것이고요. 문과는 이제 청와대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분이 1853년에 이제 집현전이 개편된 홍문관에 제법 높은 교리 관직을 맡으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정오품 정도 되는 좀 높은 벼슬인데요. 이분이 되게 양심적인 분이셔서 이제 이따 보기도 나오지만 이조판서가 장관입니다. 바로 서기순의 비행을 탄핵하는 상소를 올렸다가 반대파이죠. 반대파 남종순에 의해 결국 유배를 오게 됩니다. 현재 북한에 있는 함경북도죠. 함경북도에 명천이라는 곳이 있어요. 명천 저 끄트머리 부분입니다. 우리나라가 토끼처럼 생겼다면 토끼 귀 부분이에요. 명천으로 귀양을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은 유배가사라고 할 수 있겠죠. 유배가사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유배가사가 중요한데요. 우리 조선에 3대 유배가사가 있습니다. 3대 조선 후기 3대 유배가사 하면은 조위에 만분가가 있고요. 작년 24년 7월에 교육청 모의고사에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단골, 우리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안조원의 만원사는 거의 짝수해마다 수특에 실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18년, 20년, 22년 이렇게 실려 있었고요. 그리고 이 작품 이제 김진형의 만분가에 해당됩니다. 김진형의 만분가 작품이니까 따옴표를 치면 되겠죠. 만분가가 아니죠. 북천가죠. 북천가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 작품 전체 구성을 알기 전에 북천이란 말이 이게 북쪽이죠. 놀스 이런 뜻이고요. 천은 이제 옮기다 이런 뜻입니다. 북쪽으로 옮기다. 그러니까 유배를 갔다 이런 뜻이 되고요. 우리나라 지도가 이렇게 간단하게 심플하게 이렇게 이제 그리면
이분이 이제 한양에 있다가 양주와 철원을 거쳐서 원산으로 고원으로 해서 북청으로 해서 결국 명천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하면 이렇게 길을 따라서 갔다가 유배 풀려나요. 그래서 갔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왕복 과정인데요. 왼쪽에 좀 여러분 공간이 있습니까? 전체 작품 구성을 좀 아셔야 됩니다. 일단 구성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작품 구성. 교과서는 어느 부분에 수록되어 있는지도 보겠습니다. 일단 서사, 여러분 필기하고 계시죠? 서사 부분에서는 이거 여러분 정답 및 해설에 여러분 나와 있습니다. 작품 전체 구성. 일단 유배를 가게 된 계기, 그리고 그때의 심정을 읊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본사죠. 본사를 여러 개로 좀 나누어서 본사 1 부분에서 서울에서 북관까지, 북관이 함경도입니다. 함경도는 여러분 함흥냉면 알죠? 함흥과 저 위에 있는 경성의 준말입니다. 함경도에까지 가게 되는 여정이 담겨 있고요. 여정은 나그네 길이죠. 본사 1, 본사 2에서 우리 교재 수록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본사 2. 아예 선생님이 빨간 글로 써 드리겠습니다. 빨간 글로. 자, 여기 북관에 있는, 저기 함경도에 있는 수령들이 환대를 해줘요. 이 환대. 왜냐하면 억울하다고 공감을 하는 겁니다. 죄를 지은 게 아니라고. 그리고 그 근처에 명천 쪽에 칠봉산이라고 하는 유명한 산이 있는데 여기를 유람하게 돼요. 유람하게 됩니다. 기생을 대동해서 유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9살 기생 군산월에 반합니다. 군산월이라는 기생이 있는데 과의 어떤 사랑, 요 얘기도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본사 2 부분이 이 교재 수특 수록 부분입니다. 수특 수록 부분이니까 요 부분을 보시면 되겠고요. 아무래도 여러분 좀 분량이 있으면 작품이 좀 부담스럽죠. 여태까지 했던 다른 고전시가 1, 2, 3 이런 것보다는 확실히 6이 좀 길기도 하거니와 제일 길죠. 여태까지 했던 것에 비해서. 그래서 이렇게 필기를 해두시면 한 번만 잘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북관에 도착했는데 북관에서 그리고 그 유배지인 명천, 지금도 북한에 있는 지명입니다. 까지의 어떤 여정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절절하게 담겨 있습니다. 근데 명천에 도착하자마자 이제 어명이요 해서 소식이 들리는데 석방이 됩니다. 유배에서 풀려나게 되죠. 도착하자마자. 그래서 다시 북한에서 다시 한양으로 서울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여정이 담겨 있고, 그리고 이거 아까 좀 전에 그렇죠. 그리고 다시 돌아오고 방면 소식, 방면을 하게 되어서 이렇게 됩니다. 쌤이 방면을 요거 조금 내릴게요. 내리고 요거를 반대로 합시다. 그래서 방면을 먼저 쓰는 게 좋겠네요. 방면 소식을 접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한양으로 귀향하게 되는 과정, 그리고 가족과 재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총평, 평가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본사 3으로 봐도 되고요. 좀 수정을 할까요? 본사 3으로 보고 결사 부분에서 유배 생활에 대한 평가. 여러분 쓰는데 선생님이 속도가 좀 느리니까 좀 느리면 2배속으로 들으세요. 그리고 자기
위로 그동안 고생했다 하고 스스로 토닥토닥하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수록 부분인 이 부분을 주목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고 보니 이 작품은 유배가사이기도 하지만 일종의 기행가사입니다. 일동장유가 이런 것처럼 일단 기행가사입니다. 여러분, 기행가사는 기행문입니다. 여행 갈 때 쓴 글, 여행 갈 때 쓴 글입니다. 그래서 기행문에 3요소가 있죠. 첫 번째는 여정인데요. 여정은 나그네려, 나그네 길입니다. 그래서 경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길정, 그러니까 여러분 그 경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나그네 길 경로이고, 두 번째 여정, 견문, 감상 이렇게 있는데, 견문은 이제 보고 듣는 겁니다. 보고 들음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느낀 바, 감상입니다. 이제 거기서 보고 들은 것, 감상은 느낀 것. 그러면 이것을 구별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기행문은 여정인지 견문인지 감상인지 이렇게 쉽게 여러분이 구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요거까지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보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기에서 다른 유배가사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보기를 보면 3번 보기, 4번 보기죠. 4번 보기 보십시다. 자, 쌤이 얘기했던 거 좀 나옵니다. 이조판서 서기순의 비행, 이제 더러운 옳지 않은 행동을 고발하는 탄핵 상소를 올렸습니다. 근데 반대파인 남종순에 의해 함경도를 우리 북관이라고 한다고 했었죠. 글씨를 조금만 진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천이라는 곳으로 유배온 체험을 다룬 장편기행가사입니다. 장편기행가사인데 1026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3, 4 이렇게 하잖아요. 3, 4, 4, 4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한 구로 봅니다. 3, 4, 4, 4. 그러면은 한 띄어쓰기는 한 7글자, 8글자 정도 됩니다. 그걸 기준으로 1026이 굉장히 길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두 가지 의식이 있다고 얘기했는데요. 자, 첫 번째는 선생님 노란색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풍류에서 오는 흥취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사대부로서의 체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가사는 요 유배 생활의 고난과 비애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유배 가사, 일반적 유배 가사는 이런 것들이 담겨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작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란색이라고 했던 풍류와 흥취, 그 다음에 여유로운 생활, 기생, 군산월가의 애정에 관한 이야기. 그런데 좀 유배를 왔는데 기생하고 노는 게 비난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걸 의식하여 이 풍류 생활을 이제 겉으로는 거부하고 반성하는 모습, 이거를 거부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대부의 체면, 노란색과 빨간색이 이중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쌤이 마지막에 얘기했던 기행가사는 3요소, 여정, 보거나 듣는 거, 견문, 그죠? 견문, 볼견, 들을 문입니다. 그리고 주관적 반응, 감상. 네, 이것이 잘 드러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56쪽 나와라 해서 여기서부터 선생님이 또 한 땀 한 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본문. 본관과 초면이라 서로 인사를 다한 후에 본관이 하는 말이, 일단 본관은 본관사또, 그러니까 본관사또의 준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본관사또. 그러면 군으로 따지면 군수고요. 구청으로 따지면 구청장, 시로 따지면 시장, 뭐 이런 겁니다. 본관은 관공서입니다. 관공서의 사또랑은 초면이라, 처음 초, 얼굴면 처음 보는 얼굴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고,
본관사또가 하는 말이부터, 자, 여기부터 밑줄 끈 데까지, 밑줄 친 데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본관사또가 화자에게 하는 말입니다. 근데 화자가 지금 유배를 왔잖아요. 그래서 유배를 온 사람을 적관이라고도 하고요, 적객이라고도 합니다. 유배 적자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그러면 대화체가 되겠죠. 대화체, 말을 건넵니다. 뭐라고 하는지 들어볼게요. 김교리, 이 김은 우리 김진형 작가 이름이죠. 그리고 교리는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홍문관의 교리였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김 사장처럼 김교리 이번에 유배 온 거 죄 없는, 무죄하다는 거, 즉 억울하다는 거, 반대파에 의해서 참소를 당해서 왔다는 거, 북관에 있는, 북관이 함경도죠. 함흥과 경성의 준말인데요. 함경도 우리 제일 북쪽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령, 사또들 모두 다 아는 바고, 온 백성이 그 공감을 해가지고 억울하다는 거, 그래서 울었다니까 조금 슬퍼하지 말고 놉시다 라고 청유로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요 다운표를 다시 한번 한 줄 치겠습니다. 요거는 본관사또가 그 수령에 있는 이제 부하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악공은 이제 밴드부죠. 밴드들, 기생들 다 불러라. 명령, 오늘부터 놀자꾸나 하고 또 청유를 합니다. 그리고 화자 생각은 좀 다릅니다. 이제 본관사또가 이제 같이 놀자고 하는 것은 위로하는 거죠.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억울한 거 내가 공감한다, 그리고 무죄라고 생각하니까 억울한 만큼 얼마나 슬프겠냐라고 하고 위로해줘서 밴드부 불러가지고 놀자고 얘기합니다. 근데 자신의 처지는 유배 온 사람, 즉 적객, 적관이라는 거죠. 꽃자리에 손님 대접, 기생, 풍류. 여기서 풍류는 음악이라 보시면 됩니다. 음악. 그게 뭐냐? 음악은 나한테 당치 않는다, 이런 얘기죠. 일일이 물리치고, 호의를 마다하는 거죠. 호의를 마다하고, 혼자 앉아 소일하니, 소일하다는 것은 시간을 때우는 겁니다. 세월을 보냄, 이런 뜻입니다. 세월을 보내는데, 경내에, 경은 이제 지역입니다. 지역 내 선비들이 소문을 듣고, 무슨 소문이냐면 훌륭하신 분이, 바로 홍문관 교리가 억울하게 유배를 왔다는 그런 소문을 듣고 배우기를 청하며, 그러니까 우리 화자의, 작가의 학식이 높기 때문에 배우기를 청하러 오는 겁니다. 우리 이걸 청학이라고 해요. 청학. 요청할 청에 배울 학. 청학을 합니다. 하나 오고 두세 돈이 60명이나 됐습니다. 60명이 되는구나. 느낌표 영탄법이 되겠죠. 책을 끼고 와서 배움을 청하고, 청학이죠. 글제, 글의 제목입니다. 글 제목을 내어 골라달라고 부탁을 하네. 북관의 수령. 북관은 함경도고요. 수령은 사또죠. 함경도의 사또들, 관장들, 무장만보다, 무관입니다. 무관.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면 장군들. 여기 이제 국경선이잖아요. 그래서 장군들, 군인들만 보다가 문관의 명성을 듣고 한사코 달려드니 내 일을 생각하면 남의 가르칠 공부가 없다. 그게 겸손한 표현입니다. 겸손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사양해도 벗어날 길 전혀 없어. 처음에는 사양을 했습니다. 사양을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요청에 수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졸지에 사람들을 가르치게 된 거죠. 자, 밤낮으로 끼고 앉아 글로 세월을 보낸다. 결국 수락을 해서 결국 그 사람들을 가르치게 된 겁니다. 도다 다음에 느낌표 영탄이 되겠죠. 고향 생각나면 시를 짓고,
다음에 심심하면 글을 외우고 한번 볼까요? 자, 면 했죠. 면, 시를 짓고 글을 외우고 이걸 우리 대꾸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짝이 일이죠. 변방의 외로운 몸이나 변방이 이제 국경선이고요. 국경에 있는 외로운 몸 자신이죠. 그리고 시와 술에 마음을 붙여. 그러면 시와 술이 화자를 위로하는 바로 소재가 되겠죠. 문 밖으로 안 나가고 사자성어로 두문불출이라고 합니다. 다들도 문문 안이불 날출 외출을 하지 않고 편히 나를 보냈다. 가을바람에 놀라 깨니 가을바람 이제 시간 경과입니다. 시간이 경과되어서 가을에 이제 산에 서리가 내리게 됩니다. 서리가 왔네 하고 벌써 가을이 됐다는 걸 알 수가 있네요. 남쪽 하늘 바라보면 기러기가 처량하고 이따 기러기 중요합니다. 기러기가 중요한데요. 기러기는 이제 감정이입에 객관적 상관물이 되겠습니다. 객관적 상관물로 기러기는 안 불쌍한데 자기가 불쌍하다는 얘기죠. 그죠? 감정이입이 되겠고요. 그리고 북방을 바라보니 오랑캐 땅이로다. 여기에 국경선이니까요. 개 가죽 상하이 이건 가죽 옷입니다. 가죽으로 추운 곳이잖아요. 상놈이 다 입었고 조밥, 피밥, 기장밥은 주민의 양식이다. 근데 쌀이 재배가 좀 안 되는 이게 높은 지대가 되기 때문에 재배가 되지 않는 곳이다 이런 얘기죠. 이것도 대꾸법으로 볼 수 있겠네요. 본관사또의 큰 은혜와 주인이 적객 주인인데요. 적객 주인은 좀 지방에서 잘 살고 있는 토의 집에서 숙식을 하게 됩니다. 신락 같은 직유법, 인의 목숨 바로 한 달 반을 보존했네 라고 나와 있네요. 자, 이 부분 한번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파란 걸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여기서 여기다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융숭한 대접을 받음, 융숭한 대접을 받음. 그리고 이 부분에는 여기서 인근 선비를 가르침이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인근의 지역에 있는 선비들이 찾아와서 가르쳐 달라고 해서 스타 강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부분은 유배지에서 편안하게 한 달 반을 보냄, 한 달 반을 보냈다. 이렇게 중약 이전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자, 중약 후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몸에 이른 곳이, 도착한 곳이 신선의 동굴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요 중약 부분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북간이 권유를 해서, 본간이 권유를 해서 결국 칠보산을 등산하게 됩니다. 칠보산이 그 명천 근처에 있는 명승지라고 해요. 그래서 명승지를 칠보산을 유람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기 금강굴이라고 하는 다이아몬드 케이브에 도착을 하게 돼요. 근데 여기서 기생이 실종이 됩니다. 그래서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화상대라고 하는 큰 바로 봉우리 위에서 기생이 노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아름다워하는 이런 부분이 생략되어 있고요. 신선동굴이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 금강굴을 말합니다. 자, 여기서 평생의 인연으로 선계에 선계는 신선세계고요. 신선세계에 흔적을 남겨 바람에 붙인 듯이 직유법 이 광경을 보는구나. 자, 이 부분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천상계에
지배하는 옥황상제가 있고요. 옥황상제 아래에 선관과 선녀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죄를 짓게 되면 결국 선관과 선녀가 적강을 해서 바로 지상계에 내려와요. 지상계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적강한 선비가 되는 거죠. 적강한 선비가 개고생을 하는 겁니다. 자, 요 부분을 한번 관련시켜 보면 결국 옥황상제가, 선생님 파란색으로 하겠습니다. 옥황상제가 임금이 되고요. 임금이 되고 여기 있는 선관이 있죠. 선관이 자신이 됩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잖아요. 그래서 내려오게 된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지상계 있죠. 지상계가 요 위에 있는 천상계는 결국 한양이 되는 것이고, 바로 자기가 온 유배지인 북관이 바로 유배지가 지상계가 되는 거죠. 그 자신이 적객으로 이렇게 유배를 내려왔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유배에서 지내고 있는데, 유배지에서 바로 신선세계가 나온 거죠. 그래서 잠깐 요 자신이 살던 곳을 이렇게 엿보게 되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적봉 지난 후에 하는 거는, 연적봉은 제 지명이고 봉우리 이름이고요. 선녀는 신선의 인연, 옛날에 내가 천상계에서 무엇이었던가 하고, 연화봉이라는 봉우리, 절바위라고 하는 바위, 하늘에 솟구쳐 있고요. 자, 요 두 줄은 이제 대구가 되겠죠. 대구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배바위라는 바위, 서책봉이라는 봉우리, 눈앞에 솟아있는 절경을 찬탄하는 겁니다. 대구법, 통사구조 반복, 이렇게 있네요. 그 다음에 생왕봉이라는 봉우리, 보살봉이라는 봉우리는 신선의 동굴이다 라고 해서 요까지가 대구라고 보면 되겠네요. 매향은 그 기생 이름인데요. 기생이 뭐 18살이라고 앞부분에 나옵니다. 술잔을 들고. 그다음에 만장우는 노래 이름입니다. 노래를 한 곡조 부르고, 청각적 심상이죠. 군산월, 우리는 군산월을 주목해야 됩니다. 군산월은 역시 기생인데 19살 되는 어린 기생입니다. 꼬치로다 해서 은유법을 썼고요. 그리고 로다니까 영탄법을 썼습니다. 그래서 군산월의 아름다운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생의 아름다운 모습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동나무 검은고에 금실로 줄을 매어 대쪽으로 타는 모습, 거동도 곡거니와 가냘픈 손끝에 오색이 영롱하다 해서 이 부분이 이제 군산월의 아름다움을 말하는 부분입니다. 군산월이라는 기생의 아름다움. 다음에 너의 거동, 그러면 너가 이제 군산월이 되는 거예요. 위에 당겨 놓을게요. 자, 너의 거동, 행동을 보고 나니 군명, 바로 군대의 명령이 엄해도 반할 뻔하겠구나. 그래서 뿅 같다 이 얘기입니다. 영탄법이고요. 결국 군산월에게 마음이 끌렸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미인 앞에 영웅 열사가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용을 했는데 역사책을 인용했죠. 자, 그러면 결국에는 자기가 유배지 왔지만 군산월에 끌리는 마음 있잖아요. 결국 자신을 역사책에 있는 말을 통해서 자신이 여자한테 끌리는 마음을 정당화하고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이 단단하지만 너한테, 너 역시 군산월이 되겠고요. 큰 소리 칠 수 있겠느냐, 칠 수 없다는 서리법이 되겠죠. 결국 내가 너한테 마음이 끌렸다는 얘기죠. 본 것이 큰 병이 됐고 안 본 것이 약이란 말인가, 대꾸가 되겠네요. 이천리 변경에서, 변방지경에서, 변방의 지역에서 단정한 몸으로 귀양살이를 잘했다라고 생각을 한 거래요. 내가 유배 오길 잘했다라고, 잘했다고 생각을 하게 된 게 다
너의 덕분이다. 군산월 너의 덕분이다. 내가 유배 오지 않았으면 널 못 봤을 것 같구나 하고 군산월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양금. 양금은 현악기입니다. 옛날 국악기 중에 현악기 연주를 다 끝낸 후에 청각적 심상이고 절집으로 내려오게 되는데요. 산승, 산에 있는 승려, 스님의 음식을 보소. 참 보아라. 명령이고요. 정갈하고 명령, 정갈하고 향기롭다. 후각적 심상이네요. 이튿날, 네, 시간이 경과가 되었습니다. 시간 경과 화상대에서 회상대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군산월과 그다음에 매화가 연주를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놀던 일, 어제 일이죠. 경과 어제 일이 전생이었던가 꿈속이었단 말인가 하고 눈앞에 어른 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요 향기롭다까지 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끊어서 여기서 기생들과 함께 칠보산을 유람하고 즐겼다. 즐김.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튿날 여기서 이제 끊으면 되겠죠. 이튿날 돌아오는 회상대에서 놀던 일이 전생이었단 말인가, 꿈속이었단 말인가. 그다음에 하늘끝이 이제 먼 변방을 말합니다. 변방. 그다음에 나그네는 바로 적객, 그죠? 적관이라고 하는 화자를 말하고 이럴 줄 내가 알았단 말인가, 몰랐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서리법이 되겠고요. 흥이 다하여 돌아와서 순호가 노비 노자거든요. 그래서 남자 노비의 우두머리입니다. 나이 많은 할아버지입니다. 불러서 분부하기를 내가 칠보산 유람한 거죠. 산을 유람한 것은 본관 사또가 보냈기 때문에 기생들을 데려갔지만 돌아와서 호사스러워 너무 사치스러워서 나 불안하니까 다시는 기생이 못 오도록 그렇게 컨트롤 해라 라고 요 석줄은 화자가 수노에게 다음부터 기생 부르지 마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나 좀 그래도 유배에 온 사람인데 기생들하고 노는 거 좀 아닌 것 같다. 선비만 데리고 시집고 술 마시니 청산이 글이 되고 술잔에 떨어지고 녹수는 그림되어 종이 위에 단청된다. 그러면 뭐뭐는 무엇이 그림이 되어 어디에 뭐뭐하다 어디에 뭐뭐하다. 그러면 요 한 줄과 요 한 줄은 짝을 이루는 대꾸가 되고요. 다른 말로 통사구조 반복이라고 합니다. 문장의 구조가 반복이 되었습니다. 군산월의 고운 모습 꿈에 깬 듯하구나. 그리고 마지막 파트 한 두 줄 남았습니까? 끝났네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군산월이 눈앞에 어른거린다 하고 끝났습니다. 자, 마지막 파트 정리를 하고 요 내용 마치겠습니다. 질문이 있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다음에 순호에게 기생을 드리지 말라고 그죠? 그리고 하지만 군산월이 에 대한 그리움 너무 눈앞에 삼삼하다라고 해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보기에서 어떤 사대부로서의 체면 그리고 또 이제 풍류를 즐기고 싶은 마음 사이에 갈등하는 모습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수의 국어는 항상 최선을 다해 강의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